1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유튜버 대도서관이 향년 47세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도서관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그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는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사망한 상태였죠.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유튜버라는 꿈으로 희망을 주었던 대도서관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참 마음이 아픈데요. 대도서관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생애는 대도서관의 노래, 국수의 가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인천 숭이동 2층 집 단독주택에 새들어 살았으며 1층은 집주인, 대도서관 내는 2층이었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으며 보일러가 제대로 들지 않는 집이었다고 하죠. 부모님이 빚을 진 게 있어서 사채업자들이 문을 쾅쾅 두들기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쿵쿵 두들기는 노크 소리에 PTSD가 생겼다고 하며 방송 게임 중 쿵쿵 노크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는 관련 발언을 자주 했었죠. 인왕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는 진학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집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엔 어머니 또한 사망하여 그렇게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혈육은 여동생뿐이었는데요. 군대에 가기 전에는 노가다, 편의점, 호프집 알바 등을 전전했으며 군대를 다녀온 후 세이클럽을 하다가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후배의 소개로 인터넷 강의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획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구나 하고 느껴 기획자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고졸이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걸 노력으로 극복하고 주어진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였으며 회사에서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회사에 남아서 편집 공부를 독학했다고 하죠. 그리고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본인이 말하기를 세이클럽에서 짝퉁 성시경으로 불렸다고 하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가졌지만 시청자 수가 지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100명, 200명 정도의 인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다음 팟, 아프리카를 거쳐 유튜브로 왔죠. 배경음악 사용, 채팅창을 영상에 포함시키는 식의 방식은 유튜브 업로드를 시작하는 방송인들이 대부분 차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은 대도서관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아프리카 TV 특유의 별풍선 수익 구조 대신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덕분에 대도서관은 양띵과 함께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을 열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랐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에 등장하는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각광받았죠. 실제로 2015년에는 국내 유튜버들을 대표하는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바로 여자 방송인 윤댕과의 결혼이었는데요. 미혼 시절 이성교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모솔은 아니지만 여자를 별로 사귀어 본 적은 없다고 밝혔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는 드립을 종종 치지만 진심으로는 마음이 안 맞으면 별 생각 없다고 심드렁한 식으로 말했죠. 그래도 미래의 여친을 대비해서 이상형, 프로포즈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2013년 중반 대도서관은 방송에서 짝사랑하는 선녀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청자들 중에 누구도 그 선녀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었는데요. 당시에 윤댕은 대도서관에게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도서관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4년 마침내 대도서관과 윤댕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유명 게임 스트리머와 1인 미디어계의 4대 여신의 스캔들로 시청자들과 언론이 들썩였죠. 그리고 2015년 대도서관과 윤댕은 먼저 깜짝 결혼 발표를 하고 혼인신고와 함께 송도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윤댕이 신장 희귀병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과 가까운 판교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윤댕은 가끔 대도서관의 철없는 행동에 혀를 내두르지만 윤댕의 눈에는 제일 귀엽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댕의 건강상 문제로 혼인신고만 하고 실제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결국 결혼 5년 만에 랜선나이프를 통해 웨딩 사진을 찍기도 했죠. 이후 2020년 1월 7일에 방송된 MBC 교양 프로그램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며 사실 윤댕은 대도서관과 재혼하기 전 이혼을 한 번 했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011년생의 아들 이건우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당시 윤댕은 대도서관에게 자신은 이미 아이가 있음을 밝히고 몸이 아파서 대도서관 사이에는 아이를 또 못 낳을 것이라며 청혼을 거절하였으나 대도서관은 상관없다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덕분에 윤댕도 결국 결혼을 받아주게 되었고
재혼 후에는 대도서관이 의붓아버지로서 아들을 같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도서관은 인터뷰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한 달에 6천만 원을 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랬기에 아이를 키우는 재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2년 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아내였던 윤댕과의 협의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트러블들이 있었고 일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가족이 되어보니까 친구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이미 별거 중이지만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놀면서 좋게 헤어지는 중이며 가족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부부로서의 연이 끝나니 감정의 골이 싹 없어져 더 친하고 즐겁게 만난다고 했죠. 재산 분배는 각자 번 몫을 각자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강아지는 기존의 견주인 대도서관이 키우고 아들 이건우는 친엄마인 윤댕이 키우기로 했다고 하죠. 만약 억지로 혼인 생활을 더 유지했을 시엔 정말 안 좋게 끝났을 것 같다고 하며 오히려 친구 사이가 되니까 전보다 더 편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부사들이었던 건우에게도 이혼을 할 당시에 대도서관 윤댕이 잘 설명하여 건우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잘 정리를 했다고 이혼을 알리는 생방송 당시에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서관 본인이 아버지로 지냈던 몇 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건우에게 이혼을 결정하며 나름의 배려들을 잘 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특히 팬들이 더욱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사망 발견 바로 이틀 전인 9월 4일까지만 해도 오전 11시에는 DDP에서 서울 패션위크 브랜드 라이의 포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11분부터 오후 8시 39분까지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5시간가량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마지막까지도 전혀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기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보였고 이에 팬들의 충격은 더 컸죠. 당시 행사를 본 한 팬은 그날만 해도 여느 때처럼 활력이 넘쳐 보였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또한 전반적으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세대 유튜브 인플루언서인 대도서관의 사망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많죠. 특히나 대도서관은 2010년대 초반 및 그 이전부터 꾸준히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고 한국 유튜브 시청자 및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 선지자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유튜브는 대도서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생전 마지막 업로드 영상엔 수많은 유튜버들이 대도서관 덕분에 유튜버란 직업을 꿈꾸고 가지게 되었음 밝히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도서관은 평소 방송에서 심장 쪽이 아프다거나 찌릿하다는 언급을 종종 했다는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는데 부친 쪽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만약 지병이 사인이라면 심근경색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다만 빈소를 방문한 김성우의 발언에 따르면 유족 측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측한다고 하죠. 특히 나이도 40대 후반대에 근접하였고 최근 대도서관의 게임 플레이 시간이 11시간 이상으로 워낙 길다 보니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팬들이 적잖이 있었던 데다 최근에는 마비노기 모바일 플레이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잔 것도 있었다는데요.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